아, 나 오늘 빚졌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나를 구제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죠. 사기예요, 사기.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운영입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월입니다. 희망 만드는 사람들 대표 김희철입니다. 쭉 고정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왜 빚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빚을 어떤 수단으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생각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빚이 굉장히 이제 누구나 다 빚을 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부채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는 빚지고 살고 있을까요? 네,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네, 빚을 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빚을 지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계획된, 준비된 빚이 있고 그렇지 못한 빚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된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빌린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해서 내 능력을 높이고 그 결과로서 나중에 더 좋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 목적이긴 한데 비싼 물건을 살 때 자동차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미래 소득을 잘 계산해서 이 정도를 살 수 있겠지라고 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있죠. 이런 계획된 빚을 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매우 윤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하게 지게 되는 계획 밖의 빚을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실업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아프다든가 그래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절박한 시점에서 빚을 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저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적으로 좀 더 사회 보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빚에 실제 존재하는 많은 빚이라는 것은 수백만 가지의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빚을 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생활비, 그러니까 이런 소비성 부채,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투자형 부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든 뭐든 투자하기 위해 지는 부채. 세 번째가 사업형, 그러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으로 부채를 지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가 유흥방탕형. 유흥방탕형은 어디에 돈을 쓰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가르치드려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간병비나 이런 형, 이렇게 분류를 쭉 해놨더라고요. 이 중에서 점점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게 생활 소비형. 그쪽에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1편에서 얘기 나눈 것처럼 삶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소비할 게 많아지는 세상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가처분 소득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생활형 소비 대출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연구 논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빚을 지는 이유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제가 정리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빚을 지는 그렇게 거죠. 복잡하게 보지 말고 그냥 쉽게 보면요. 네. 대학생 때부터 빚이 시작돼요. 요즘 아이들. 그래서 요새 워킹 푸어라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데 다 빚을 갚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대학생 때부터 왜 빚을 지냐면 학자금 대출. 결혼하게 되면 렌트 푸어가 돼요.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애 낳으면 이제 또 에듀 푸어가 돼요. 애 학자금 때문에. 애 키우느라고 벌써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빚을 져요.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가 돼요. 그 사이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보험을 많이 더 인슈 푸어가 돼요. 거기다 카 푸어가 나오고, 그나마 푸어가 안 되면 마인드 푸어가 나와요. 마인드 왜냐면 푸어요. 남들 때문에 내가 비참한 것 같아서 또 빚을 내야 되는. 그래서 빚을 권하는 사회고 빚이 이제 생활에 되는 사회고, 거기서 이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도 이 빚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빚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금융이 빚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희가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야, 이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빚을 빌릴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못 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일단은 못하는 게 뭐예요? 일단
빚을 못 빌린다. 그런 신용카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용카드 없애는 거죠. 그 자본주의가 무너지는데 이 사회에 100만 원을 갖다 돈을 화폐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 돈이 은행으로 1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대출이 일어나잖아요. 뺑뺑 돌잖아요. 그럼 누군가 100만 원 빌려 썼다가 이자가 10%는 갚아야 되잖아요. 110만 원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부는 파산하게 되게 있어요.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부 파산하는 사람은 누가 파산하냐? 우리 찾아오는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파산하게 돼요.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미 성장해오고 그 속에서 어떤 삶들을 나름의 선택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랬을 때 빚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스템에 이미 들어와 있고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행복은 자유로운 어떤 선택을 통해서 빚의 수단을 잘 활용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통용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 돈이 잘 원활하게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빚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빌려주고요. 모든 사람이 나 돈 필요해서 똑같이 빌려주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빌리게 되는 이런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뭐 신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빚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게 했을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그로부터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따라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갚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있을 때 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는 절박함이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자율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고 은행에 가서 왜 누구는 돈을 쉽게 빌리는데 누구는 문턱이 높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의지와는 무관하게 현실에서는 그 사람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죠. 소위 말하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의식적으로 그런 등급을 좀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실제 능력보다는 그 신용 등급이라는 시스템에서 자기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소비 측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누구나 사용하는 플라스틱 마니 신용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신용카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내구재,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를 샀는데 목돈으로 일시금으로 사지 않으면 할부라는 걸 하잖아요. 그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물건 먼저 가고 돈은 아직 못 받은 상태니까 상환하지 못할 거에 대한 굉장히 큰 페널티를 만들어 놓죠. 그게 일종의 뭐 연체 수수료, 그다음에 뭐 나중에 문제가 심지어 할부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걸 내가 잘 갚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갚지 못했을 때 페널티가 엄청 클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제 힘든 사람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이 신용 등급의 함정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사회 나오면 신용 등급이 5등급이나 6등급 시작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이게 원래 자산이나 되게 많아도 빌린 히스토리가 없으면 신용등급이 낮잖아요. 5등급, 6등급이 안 빌려줘요. 그리고 중소기업체 있으면 또 안 빌려주고. 굉장히 여유 있는 대기업에서 연봉이 1억인 사람이 내가 1억을 빌리겠다 그러면은 한 3%, 4% 빌리면 돼요. 그럼 말하자면 한 일주일만 더 일하면 돼요. 자기 1년 일하는 거. 근데 내가 연봉이 2천만 원이다. 근데 나 2천만 원 빌리겠다. 그러면 24%대가 빌려요. 그럼 거의 몇 달을 더 일을 해야 돼.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신용 등급의 구성은 뭐냐면 과거의 기록이잖아요. 네네. 과거에 기록이 없으면은 못 빌리고, 또 과거에 잘못해가지고 신용 불량을 일으켰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등급이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레 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벨갱이가 끝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운 글씨.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의 변화를 인정 안 하는 신용 등급의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대안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원래 이제 신용 등급 매긴 거는 저희 같은 은행원들이 대출해주기 편하게, 이게 예전에는 은행 대출도 기업 대출이었고 개인 대출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개인 대출을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는 시간을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제도 만들고 스코링 시스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커졌는데 이제 소외계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고 잘 갚아가는데 사실 신용등급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더 돈이 필요할 때 높은 이자로 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이런 대한신용평가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는 수단이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신용카드로 물건 사고 하는 건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저희가 신용카드로 뭐 사면서 아, 나 오늘 빚 졌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핀테크나 이런 것들도 있고 꼭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말고도 있고 이렇게 너무 수단이 다양해져서요. 대표님께서는 그 20대, 60대 이상의 그 빚의 어떤 수단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빚의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금융이 됐어요. 빠른 금융. 은행 있죠, 제2금융권 있죠, 대부업체 있죠. 뭐 돈 빌리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각종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핀테크의 발달도 이게 빠른 금융 빨리 빌려주고 하는 건데 금융의 본질은 빠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게 필요한 게, 제대로 된 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핀테크라는 게 전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빨리 빌려주고 빨리 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는 돈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자기를 되짚어 볼 시간을 오히려 못 갖고 그냥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그게 지금은 빠른 금융이 잘못된 금융을 일으키는 지름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빠르게만 결정하지 말고 이게 진짜 맞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사실 저희가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빨리 결정하게 되고 다 잘못된 의사결정하게 되는데 꼭 그런 거 말고도 뭐 요즘에 최근에 좀 괜찮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거 많은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각인데 그 모바일 간편 대출 이런 광고도 많이 하고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모바일로 하는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측면을 얘기하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급화돼 있는 SNS를 통해서 돈을 빌리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비대면에 대면하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에 간편하게 대출해 줄 수 있다를 들고 하는데 상당 부분 거의 다 이제 불법적인 대출인 거죠. 요즘에 청년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대출 기법 중에 내구재 대출. 내구재 대출, 대리 입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들이 이제 용돈이 부족하니까 게임머니 이런 거를 빌리기 위해서 10만 원 미만의 굉장히 이제 작은 비용을 문자 그 거래로 이제 대출을 받는데 그거 뭐 이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대출도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현재인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못 만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신용카드 자체를 못 만드는 사람도 많고 그런 제도권 금융의 여러 가지 신용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되게 연약한 부분이죠. 그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불법 대출이 너무 많은 것도 큰 문제가 된 거예요. 내구재 대출 있잖아요. 내구재 대출. 나를 구제해주는 대출.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구재라는 게 이제 내구재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뭐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게 아주 젊은 애들한테 나를 구제해주는 대출로 해서 굉장히 좋은 대출로 뭐 그렇게 좋은 대출이죠. 30만 원 필요하면 얼른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50만 원 갚으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쉽게 갚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쉽게 갚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전당포 대출 이런 거 들었는데요. 교수님 요즘 실태를 알고 계세요? 그런 전당포 많이 가서 오히려 그건 훨씬 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명품 가방. 명품 가방 맡기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제일 잘 되는 그게요. 핸드폰이래요. 핸드폰을 맡겨놓은 사람은 무조건 갚으러 온대요, 돈을. 왜냐면 핸드폰이 그만큼 제일 중요한 수단이 돼가지고, 예, 그거 뭐 다른 어떤 뭐 명품가 뭐 어떤 거 다 포기하는데 핸드폰은 포기 안 한다는 거죠. 예,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문자로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 전화 그것보다 문자가 되게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은행이나 뭐 예를 들어 정부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사칭해서 뭐 정부 지원 대출, 햇살론 대출 뭐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품으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드리겠습니다. 뭐 신용등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걸 보면 솔깃할 수 있어서 링크를 열어본다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사에서 내가 먼저 요청하지 않은데 대출을 권하면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자꾸만 대출 권하는 거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뭐 국민의 뭐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 정부 지원해 줍니다. 해가지고 쫙 하면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댓글. 좋아요 맞아, 댓글을 달아줘요. 근데 이게 사기예요, 사기. 전부 사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나 개인의 정보를 갖다 노출시켜놔요.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오늘도 오더라고요. 10월 21일부터 바뀐 뭐 금융혁신 상품 해가지고 신용에 무관하기 1억까지 6.5%까지 대출 이거 100% 사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되게 급하니까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부여잡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수단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데 다 빌릴 수는 없는 상황, 제도권 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빚이라는 게 개인의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거나 경제위기가 오면 어차피 채무자들이 그걸 갚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그럼 빚을 지지 말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채 관리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방법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가 오거나 경제위기가 오면 빚을 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일부는 파산하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서